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김기수입니다. 저희 팀은 정현우, 한승희, 송민석, 그리고 유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자동으로 학생이 수강 희망하는 과목들로 시간표를 짜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시간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구현해봤습니다. 네, 목차고요. 프로젝트 배경,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서비스 설명,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 및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편한 점도 많지만 참 단점도 많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송땡땡 학생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대실패하고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가장 듣고 싶었던 자료 구조랑 운영체제 각각 36, 35 마일리지씩 박았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컴과 수업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리스크가 높은 과목들만 신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왼쪽은 그 송땡땡 학생이 기대했던 시간표고요. 오른쪽은 실제 수강 신청 결과입니다. 처참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글이글이라고 이름 붙인 서비스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 제도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광클로 이루어지던 수강 신청에서 마일리지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수강 신청 과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서버가 뭐 더 이상 다운되는 일도 없었고 수강 신청 기간에만 수강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서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함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더 복잡해졌죠.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알맞게 배분하려면 지난 학기들의 마일리지 신청 결과도 일일이 읽어봐야 했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감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전공생 보호, 뭐 직전 학기 수학점 이런 변수도 생각해야 돼가지고 참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강 신청 잭팟이 터지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시간표 퀄리티가 평준화된 것은 뭐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뭔가 하나씩 아쉬운 시간표를 갖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강 신청 시스템과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희 서비스는 그 사용자가 장바구니 희망 과목을 담으면 에브리타임 시간표 마법사처럼 자동으로 장바구니당 과목 하나씩 뽑아서 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마일리지 그 신청 결과물들을 학습을 해서 최대 성공 확률을 도출하는 시간표를 뽑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표를 위해서 각 과목마다 마일리지를 몇씩 넣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줍니다. 결국 저희 팀 프로젝트 목표는 이렇습니다. 수강 신청 데이터를 학습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시간표를 추천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 좀 더 자세히 듣기 전에 시연한 영상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화한 영상이고요. 자,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는데 지금 존재하는 아이디면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로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있었어가지고. 네,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문구가 뜹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쓰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우 아이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사실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공이랑 복수 전공, 그리고 이수학점, 뭐 학년, 이런 직전학, 기숙점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DB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과목들로 추가를 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확정 번호랑, 교수명,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담고 싶은 장바구니, 그냥 에브리타임 시간표 마법사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 추가를 누르면 오른쪽에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적용된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서 하나씩 다 넣어 볼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넣어야 돼가지고
지금 1번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을 이제 최정 교수님 과목을 필수로 듣고 싶어서 그 장바구니에 하나만 넣은 상태입니다. 장바구니마다 하나씩의 과목을 가지고 조합을 하기 때문에 꼭 어떤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 수업은 한 개만 장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에브리타임 시간표 마스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전공 필수 과목들이랑 전선 과목들 혹은 뭐 교양 과목들 별로 이렇게 장바구니 원하는 대로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네, 이번 장바구니에는 여러 후보들이 가능해서 여러 개를 넣고 있는 모습이고 네, 3번 장바구니에도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별로 과목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넣는 사람 마음이에요. 넣는 사람 마음대로 넣고 있고 지금 현우가 어저께 넣은 모습들을 지금 녹화한 장면인데 지금 정병도 교수님까지 넣었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영찬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목 후보를 사실 그 개수를 너무 적게 넣어버리면은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들이 그 시간이 겹쳐서 아예 시간표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2개 정도만 더 놓도록 할게요. 문두철 교수님까지 4번 장바구니 넣었고 이제 아마 마지막일 텐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뭐 김창훈 교수님 수업도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하면은 5번 장바구니에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 넣어서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추가해놓고 그 과목 잘못한 거 과목 클릭해서 삭제하기 눌러주시면 알아서 삭제가 되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다 넣은 상태고요. 장바구니 개수 같은 경우는 뭐 5개, 6개, 7개 무제한으로 생성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 넣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여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시간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렇게 생성해 보면은 이렇게 성공 확률의 합이 가장 높은 3개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표가 뜨고 각 과목들마다 마일리 제분이랑 성공 확률이 뜨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공 확률 합인데 저희가 뭐 평균을 했다기보다는 각 과목마다의 성공 확률을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랭크를 매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몇 마일리지를 넣어야 되는지 각 과목마다 해당 마일리지를 넣었을 때 성공 확률이 몇인지도 알려줍니다. 지금 첫 시간표 같은 경우는 합이 3.93이니까 뭐 평균 80%의 성공 확률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글씨체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오래된 미래 르넥상스라는 수업이 6마일리지만 넣어라 돼 있고 확률은 0.29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번 장바구니랑 5번 장바구니에서 수업을 무조건 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신경 써주느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보고 오래된 미래 르네상스 그냥 포기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나발리지를 아예 포기해서 다른 데도 배분해 준던가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일리지 총합 보시면 이게 72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게 공대처럼 마일리지 총합이 애초에 72보다 큰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에서 저 마일리지만 가지고 충분히 확률의 최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 남은 마일리지를 뭐 더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표도 네, 그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시연 영상 보여드렸고요. 마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점검 점수 맞네요. 네. 아무튼 시연한 것만으로도 사실 꽤 직관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서비스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에브리타임 시간표 마법사의 기능을 가져가되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마일리지 최적 배분 기능을 추가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사용자는 웹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장바구니에 희망하는 과목을 담게 되죠. 그리고 담긴 장바구니와 과목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담기고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마일리지 그 수강 신청 결과를 각각의 그 시간표 후보 옵션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고른 과목마다 마일리지 1을 넣었을 때부터 36을 넣었을 때까지의 그 확률 값을 이용해서
한 시간표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일리지 배분 결과를 알려줍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T2 크리에이터는 저희 타임테이블, T가 두 개죠. 그래서 타임테이블 크리에이터라는 뜻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개발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신청 결과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서 그거 크롤링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 사용자마다 전공이나 학년이 또 다르고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신청할 수 없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외 처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신러닝으로 그 데이터들 학습해서 마일리지별 성공 확률을 반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마다 하나씩 골라서 시간표 만들어주는 시간표 생성기 짜고 그다음에 OR 학생 그 모델 이용해서 활용해서 마일리지 배분 최적화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풋 받을 수 있게 프론트 구축하고 데이터 저장할 수 있게 백엔드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한 마일리지 배분 모델 적용해서 최적화 진행하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과목이 되게 많아서 이게 마일리지 신청 데이터가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별로 없어가지고 데이터 수가 적어서 학습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마일리지 변화에 따른 성공 확률 변화를 생각보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잘 잡아내 줬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들입니다.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용이 좀 많더라고요. 크롤링은 뷰티풀숲 4 사용했고요. 수강 신청 포탈에서 110만 건에 달하는 수강 신청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서 AWS RDS에 MySQL 이용해서 바로 넣어줬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롤링한 데이터를 MySQL DB에 넣어줬고 유저 인포 같은 경우도 MySQL DB에 따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 넣은 이제 과목 정보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라는 NoSQL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다 합쳐서 머신러닝 모델에 넘겨줍니다. 프론트 같은 경우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랑 플라스크 사용해서 웹페이지 간단하게 구현했습니다. 네, 머신러닝에서는 사용자 정보에 따라서 성공 확률을 계산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년별 정원이나 뭐 전공자 보호 여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외 처리해서 반영해줬고 학기마다 같은 과목이라도 인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전학기 다르고 이번 학기 다르기 때문에 시계열 역시 최대한 고려를 해줬습니다. 마일리지 신청 데이터 학습 경우 같은 경우는 XGBoost 모델 사용했습니다. T2 크리에이터는 장바구니에 담긴 과목들에서 하나씩 뽑아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합해주는 사실상 에브리타임 시간표 마법사 같은 A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내장 모듈인 이터툴스 활용해서 조합해주었는데요. 이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우선 희망 과목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은 장바구니 하나에 그 과목 하나만 넣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마일리지 최적화 같은 경우는 저희 OR툴스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OR툴스는 그 구글에서 만든 최적화와 제약 조건을 고려한 연산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티켓 크리에이터에서 생성된 시간표 옵션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각 시간표별로 마일리지를 얼마나 배분할지, 성공 확률은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 진행했던 사항 설명드렸고요. 앞으로의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시간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각 과목마다의 성공 확률의 합으로 뒀어요. 이게 좀 편하고 간단하기도 해서. 근데 앞으로는 성공 과목의 수로 그 목적 함수를 바꿔서 이제 가망 없는 과목은 희생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희생의 개념을 학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수업하는 건물 간 거리라던가 사용자 프레퍼런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좀 목적 함수를 좀 더 다각화해서 사용자 성향마다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우가 연대 미디어 센터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학교 차원에서 실제로 쓰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 학기에는 베타 테스터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도 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공중지하고. 네, 백보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값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사실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은 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상 같은 결과값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뭐 있지? 자기 학년이 다르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수 학점이 다르다거나, 혹은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이 다르다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완전히 같은 결과값을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학생 제 개인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네, 학생들이 같은 결과값을 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학생의 그 정보에 따라서 아까 맨 처음에 입력해줬던 학생 정보에 따라서 그게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씩 다 다르게 나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응? 질문. 하나 나왔네요. 모든 네. 학생이 전부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전부 된다고 마일리지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안 맞지 않을까요? 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도 계속 이 생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답은 이 서비스를 배포해야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그 결과값을 봐야지 어떻게 마일리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서비스를 썼을 때 어떻게 수강 신청이 바뀌게 될지 그에 대한 답은 솔직히 해봐야 한다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